정신없이 미디어 변화의 물결을 따라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달려왔는데 온 것만큼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알다가도 모르겠는 어렵고도 어려운 미디어 교육 현장 속에서 중심을 딱 잡고 오늘도 버텨봅니다.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네, 여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이 오고야 말았네요. 여름은 미디어 교육자들에게 제법 바쁜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보다는 겨울 휴가를 선호하는 편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저의 여름은 분주합니다. 마음은 청량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로가 아닌 청량한 바람 일렁이는 선풍기 앞에 와 있지만요. 더운데 어딜 가 하는 위로의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봅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를 진행하는 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니까 한 달이 참 금세 갑니다. 놀 때는 논다고 바빴고 일할 때는 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마감이 다 겹쳐서 바쁘네요. 지난 한 달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생각보다 잠잠한 저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이 방송을 여러 번 혼자 돌려드렸어요. 다음번엔 어떤 주제로 재미있게 컨텐츠를 만들면 좋을지 궁리하느라 훌쩍 시간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교육들이 있어서 그 준비로 일상을 매우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그것 말고도 진행하던 연구 사업들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 몇 년 전부터 좀 다른 에너지 소모를 필요로 하는 일의 종류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미디어 교육 영역에서 제가 교육자로서 잘 쓰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일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일을 마무리하고 다른 일로 진입을 할 때 이 모드 전환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구와 같이 논리적인 부분에서 집중해야 하는 일과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소스를 모아서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런 라디오를 편집하거나 영상을 편집하는 일, 그리고 교육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조언하는 일, 이렇게 너무 일의 성질이 달라도 많이 다르죠. 지난해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미디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무척 빨라지면서 미디어 교육의 영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디어 교육을 시작했던 초창기에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공동체 소통에 기여하는 좀 대안적인 미디어를 만드는 활동이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인 미디어 시대를 경험하면서부터는 이제 미디어 교육자이자 제 스스로 이제 좋은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컨텐츠 제작자가 되어야 했었던 것 같고요. 코로나 이후로는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과도기를 몸소 겪으면서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어떻게 공공 영역에서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교육 분야에서 한 발 앞서서 고민하는 게 제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일을 오래 해왔다고는 하지만요. 사실 시기별로, 현장별로 예민하게 잘 살펴보면 똑같은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역동성이 제가 미디어 교육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이제는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이런 게 제가 나이 든 걸까요? 요즘은 미디어가 변화하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느껴져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열심히 앞서가는 미디어 산업의 속도에 맞춰서 달리기를 저는 한참 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약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오래 달리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는 마음과 의지도 좀 지쳐가는 느낌을 요즘은 자주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만 이런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는데요. 2년 전 전라북도를 새로운 거점으로 삼아 미디어 교육자로 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 고민이 참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휩쓸고 간 교육 현장은 좋은 말로 하자면 다채로워졌고 꼰대어로 하자면 기본과 중심이 없어진 느낌이었거든요. 대면 활동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다가 보니까요. 이제 생중계 지원이나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하기 위한 기술 지원처럼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기능이나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거나 그 현장에 투입되는 형태의 교육들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제 VR, AR, XR, 요즘은 이제 AI까지 이런 새로운 기술을 체험하는 일회성 교육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그에 반해 미디어 소외계층이나 시민활동을 위한 긴 호흡의 공동체 교육은 오히려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미디어 센터와 같이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예산은 정해져 있고 지역사회 요청은 다양하게 확인되니 교육의 스펙트럼이 얕고 넓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좀 씁쓸했던 건 그 다양한 스펙트럼의 방향이 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의 미디어 센터들의 연합체인 전국미디어센터 협의회에서 이제 10주년 기념으로 책을 한번 써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제안해주신 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때 저의 생각을 엄청 비판적으로 막 열심히 열변을 토하면서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하니까 조금 죄송한데요. 네, 다 미디어 교육에 대한 그 저의 애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미디어센터 협의회를 줄여서 전미협이라고 부를게요. 전미협 10주년 기념 프로젝트로 지역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 10년을 정리하는 인터뷰 사례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지역, 미디어, 교육, 부제로는 생애주기 미디어 교육부터 아카이빙 교육까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전미협이 기획하고 저와 이제 오늘 나와주실 게스트가 함께 이제 인터뷰 내용을 글로 정리하는 역할을 맡아서 발간이 됐습니다. 이제 올해 초에 나온 책이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 예스24 요런데 검색하시면 네, 바로 구매가 가능해요. 이것을 구매하시면 수익금의 일부가 이제 전미업에 전달이 되니까요.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요,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미디어 교육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음악 한 곡 듣고 게스트 모셔봅니다.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 와, 이 노래는 노래방 가서 딱 1분 남았을 때 죽자고 달리는 곡이죠. 제가 전라북도 도민이 된 지 이제 7년 차인데요. 그동안 직장에서 회식할 일이 없고 시골에는 코인 노래방도 많지 않아 가지고요. 노래방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여기 새로 생긴 완주에 삼봉지구 책 모임을 같이 하는 멤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멤버들하고 슬쩍 노래방을 다녀왔습니다. 이 삼봉에 있는 아파트 상가에 새로 노래방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랑 모니터랑 다 새 거예요. 근데 비싸.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스트레스 풀러 혼자 노래방 갈 때처럼 혼자 가기엔 조금 후덜덜한 가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옆길로 샜네요. 미디어 교육자에 의한 미디어 교육자를 위한 미디어 교육자의 방송.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오늘의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요. 진짜 먼 거리임에도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저기 김포에서 여기 전주까지 정말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달려와 주셨습니다. 이분은 저와는 미디어 교육자 동료로 오랜 인연이 있어요. 제 첫 직장이 인천에 있는 미디어 센터였는데 그때 제가 기획한 교육 현장을 이분이 영상으로 취재하면서 서로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미디어를 여는 세상이라고 꽤 오랜 기간 미디어 교육을 주제로 했던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 문화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청소년 미디어 교육 프로젝트 사업에 공동 기획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같이 일을 했었고요.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만난 다른 동료들과 모여서 다락이라는 그 미디어 교육 플러스 이제 문화예술 교육 하시는 분들이랑 자조 모임을 함께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전북 지역과는 또 다른 인연이 있어요. 10년쯤 된 것 같은데요.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미디어 교육 팀장으로 근무하기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누군지 예상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장황한 설명은 뒤로 하고 소개 드릴게요. 바로 황다경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2008년에 처음으로 미디어 교육 교사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 후에 미디어 교육 교사 겸 기획자 겸 영상 제작자 겸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지금은 충무로 영상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충무로 지금 입사한 지 얼마나 되셨죠, 쌤? 4년 넘은 것 같아요. 벌써? 네, 와, 시간이 빠르죠. 전라도를 떠난 지가 한 4, 5년 된 건가요, 그럼? 아니요, 더 됐죠? 네, 그건 더 됐고 어. 이제 익산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약간 방황의 시간이 있었죠. 네, 네, 그 방황의 시간들을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라도가 나왔으니까 이야기가 요 질문 먼저 드릴게요. 예전에 여기 전라북도 익산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기억 속에 전라북도 또는 익산의 인상은 어떤 것일까요? 논밭이 펼쳐진 평야? 그러니까 익산에 살 때 집에서 일하는 데까지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일했던 곳이 이제 조금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가는 길에 양옆으로 논밭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네. 그 길을 자전거로 달리는 게 전 참 좋았는데 그래서 약간 익산은 건물도 낮고 뭔가 논밭이 펼쳐진 그런 곳으로 저한테 이미지가 남아 있어요. 약간 시골스러운 도시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완주는 완전 시골이에요. 네. 사방이 초록이에요. 네. 요새 초록 얘기를 하니까요. 선생님 요새 지내고 계신 걸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근황들을 좀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사랑스러운 우주 얼굴이 아주 검게 그을려서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텃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얼마나 무슨 작물을 심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 농사는 잘 되는지 네, 그것도 궁금합니다. 집에서 자전거로 한 10분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아주 가깝진 않은데 근데 텃밭 가는 재미로 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수박을 심었는데 오, 수박이 열매가 맺힌 거예요. 우와,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이 엄지 손톱만 했던 게 지금 제 손바닥 정도 크기 되는 지름이 됐거든요. 우와. 그래서 이거를 언제 잡아먹을까 이 생각으로 매일 크게 식물한테 잡아먹는다는 표현을 쓰시는 분 처음 본 것 같은데. 아직 조금 녹익어야 되지 않을까? 손바닥만한 애를 먹기에는 아직 너무 걔가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난삼아 이 녀석들 언제 먹지 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주가 그래요. 애들이 듣고 안 크면 어떡하냐. 근데 실제로 저희가 참외도 심었는데 네. 참외가 열매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얼마 전에 우주가 숨어 있는 참외 2개를 찾아냈어요. 숨어 있더라고요.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네네. 네. 어쨌든 되게 이 텃밭 하시는 거 보면서 되게 건강해 보였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어쨌든 삶에서 흙을 만지고 이렇게 식물을 키우고 하는 일들이 좀 뭐랄까 좀 남다른 재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원래 가드닝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최근에 제가 출장 가는 길에 화분을 엎어가지고 저희 집에 있던 딱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요. 걔가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갖다 버릴 생각으로 그냥 신발장 있는 데다 그냥 흙이 헤쳐진 채로 놔뒀거든요. 근데 3일 출장을 갔다가 왔는데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되게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그 다시 화분 분갈이하는 재료를 사가지고 심었더니 또 잘 자라고 있어요. 심지어 수경재배를 시도하려고 지금 꼼짝꼼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시작되나 봐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자꾸 에너지를 쏟고 돈을 쓰기 시작하면 안 돼요. 저는 너무 취미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워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긴 시간 동안 작업했던 책이 올해 초에 발간되었잖아요. 네, 지역 미디어 교육, 생애주기 미디어 교육부터 아카이빙 교육까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그냥 선생님의 말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책은 이제 최근 10년간 미디어 센터 미디어 교육의 어떤 흐름과 변화를 좀 담아보자라고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에서 처음 기획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저와 달쌤이 기획자이면서 필진으로 참여를 했고요. 이제 저희가 뽑은 10개 미디어 센터의 사례를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을 글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 교육의 사례를 교육 기획자, 교사, 그리고 참여자의 목소리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쉽고 간결하고 명확한 설명이었습니다. 약간 이건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의 소회랄까요? 약간 이렇게 물성 있는 책으로 딱 받아보고 나서 든 느낌? 저는 책이 이거 말고 이제 보고서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육 자료라든지 연구 결과서 이런 것만 보다가 이런 거는 누가 살 수 없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나왔다고 해도 누구한테 알려주기가 참 애매한데 이 책은 이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책이고 구매하실 수도 있는 책이어서 좀 마음이 왈랑왈랑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어떤 느낌이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아, 저는 처음에 책 받고 음. 첫 느낌은 책이 크다. 자, 이 얼마나 큰 책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 책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 큰데? 우리 책? 아 그래요? 네. 저는 요즘에 이제 네. 보통 보는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책은 워낙 작게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딱 받았을 때 되게 생각보다 커가지고 처음에 조금 놀랬고요. 어느 정도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A4, A4보다는 작지만 B5보다는 크죠. B5보다는 큰, 네. 약간 좀 그 중간, 어중간한 책이긴 합니다. 네. 근데 서고에 꽂혀 있을 때는 되게 작은 편이긴 해요. 그렇구나. 다른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음, 요즘 이제 이런 인터뷰 형식이라든지 가볍게 소프트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 같은 경우는 되게 얇고 조그맣게 나오니까 그것에 비하면 크긴 하네요. 네. 근데 어쨌든 농담이고요. 농담 아닌데? 진담인데? 네, 처음에 전미협에서 그러니까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에서 이걸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뭐 듣긴 했지만 진짜 책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살짝 그랬어요. 그쵸? 책으로까지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책으로 나와서 되게 놀랐고요. 그리고 전미협에서 진짜 끝까지 애를 되게 많이 써주셨는데 이게 보고서가 아니라 책 형태로 보기 좋게 편집이 돼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참 뿌듯합니다. 네, 뿌듯하군요. 네. 네, 저는 일단 표지가 노란색인데 정말 우리 제목은 재미가 없게 생겼다 이 생각도 들었어요. 지역, 미디어, 교육 셋 다 어려워. 네, 셋 다 어려운데 이걸 누가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조금 미어지는 마음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이제 제가 이 사례집을 쌤이랑 같이 만들면서 이게 그냥 말하자면 보고서가 아니라 진짜 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글을 좀 정돈해야 되는 일이 많았죠, 우리한테 미션이 떨어진 게. 근데 이제 쌤이 글 쓰시는 거 보니까요. 글을 참 깔끔하게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문장으로 정돈하는 일이 저는 되게 쉽지 않다는 걸 이걸 해보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미디어 교육 용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거를 이 책을 쓰기 전까지는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글만 쓰다가 대중서를 쓰려고 하니까 탁 걸리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책의 마지막 사례 그 원주 센터 사례였는데 인터뷰를 참여했던 오현택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기록의 힘과 초록의 힘을 믿어요. 봄과 여름 모든 것이 초록으로 물들 때의 에너지 잊혀가는 것을 누군가 기억하고 공감할 때 생기는 힘.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에요. 라는 말이었는데요. 이제 글쓰기는 자기 회고 또는 예술적인 표현, 뭐 관점 있는 정보 전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 쓰는 작업이 선생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어떤 작업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달쌤처럼 말을 막 일목요연하고 조리 있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 아닌데? 그렇습니다. 뭔가 머릿속에 막 뭔가가 생각이 나도 그 들어있는 것들을 되게 말로 이렇게 바로 표현하는 게 항상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뭐 글을 되게 잘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글을 쓰는 거는 제 속도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말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쓰면서 뭔가 되게 습관적으로 혹은 별 생각 없이 쓰던 단어의 뜻을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표현을 다듬고 뭔가 이해하기 쉽게 글의 순서를 정리하고 뭐 이런 모든 과정이 저한테는 이제 제가 했던 경험이나 그리고 생각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하는 것보다 글 쓰는 게 조금 더 선생님한테는 편한 표현이세요? 네, 맞아요. 음. 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들 이 책 사서 보신 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느 부분을 제가 썼을지. 잘 안 읽히는 문장이 많은 원고가 저의 것입니다. 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간에 이제 음악 하나 함께 듣고 진행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곡이죠. 클래식콰이의 젠틀 레인. Sit down, please. I'd like to ask you. Gentle rain is coming down. 하늘도 나처럼 잊었다 생각한 너는 나를 놔주지 않아 울고 I'd like to ask you. Gentle rain is coming down. 나를 적시는 내 어깨를 가려주었던 너의 따뜻한 손은 없으니까. I wish I see I wish I see 우리 지난 기억들 I wish I dance I wish I dance 위기 속에서 너 행복하도록 I wish you goodbye Gentle rain is coming down. 이 비를 맞으며 외로운 나의 곁에 우리의 오랜 노래가 남아있네. I wish I see I wish I see 우리 지난 기억들 I wish I dance I wish I dance with you 이 속에서 너 행복하도록 I wish you goodbye Sit down, please. I'd like to ask you. I wish I see I wish I see I wish I see 우리 지난 기억들 I wish I dance I wish I dance 위기 속에서 너 행복하도록 I wish you goodbye
7월의 첫 번째 방송 황다경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황다경 선생님의 근황에 대한 이야기와 전미업 출간도서 지역 미디어 교육을 직접 받아본 소감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책에 실린 사례들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리고 각자 애정하는 교육 사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볼까 합니다. 미디어 교육자에 의한 미디어 교육자를 위한 미디어 교육자들의 방송,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이어서 찾아뵐게요. 전북 지역 또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교육 기획자, 연구자, 미디어 교사분들, 제 방송 듣고 댓글로 후기를 남겨주세요. 본격적인 장마철에 든 요즘 좀 덥고 습하지만 그러니까 여름이잖아요. 외출할 때 우산 잘 챙기시고 비 오는 날만 느낄 수 있는 운치와 낭만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미디어 교육 소식통 미교 인포 게스트 황다경, 녹음 장소 전주 FM, 기획 제작 진행 전부 다 달쌤 경일영이었습니다.